이번엔 문자열 타입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복수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열은 작은 표,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 사이에 문자를 넣어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문자열 자체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있으면 그 각각의 반대의 기호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보겠습니다. A는 Hello World Python이라고 써있죠. 근데 여기에 쌍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작은 따옴표로 해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B는 Hello World Python인데 여기 작은 따옴표가 소유격으로 썼을까요? 어쨌든 작은 따옴표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이때는 겉에 큰 따옴표를 사용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 여러 줄을 사용할 경우에는 따옴표 3개를 사용해서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3줄을 인식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로 해서 하게 되면 다시 이 3개 따옴표 내에 있는 줄 전체를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였기 때문에 큰 따옴표가 살아서 출력이 되죠. 그리고 큰 따옴표였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이 3줄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escape 문자를 의미합니다. escape 문자는 문자열 내에 일부 문자의 의미를 달리하여 특정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n은 앞에서 print에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t는 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여기 n 2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한 줄 띄고 2줄 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ello world python 그래서 3줄이 됐죠. 그리고 여기 t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간이 띄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공간이 띄어졌죠. 이렇게 되면 공간이 비슷하게 띄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이 있습니다.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중에 인덱싱은 문자열의 문자열에는 각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각 문자열의 순서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마지막까지 차례대로 순서를 가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작 문서의 순서는 0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각자 시작하는 숫자가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1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0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0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인덱싱하거나 슬라이싱할 때 이러한 순서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A hello world라는 스트링이 있습니다. 이것의 길이는 10일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A는 하고 가로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가로를 쳐주면 한 번에 블록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en을 쳐주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글자 길이수가 아직 실행을 안 해줬군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해주면 len이 11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커질수록 뒤로 가고 그리고 반대로 음수부터 하면 맨 뒤에부터 음수 숫자가 더 작아질수록 마이너스 1, 2, 3, 4로 작아질수록 앞으로 가는 것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A는 0, 첫 번째겠죠. 0이니까 파이썬에서는 0이 첫 번째니까요. 그래서 H가 뜨고요. 그 10번째니까 여기다가 순서 쉽게 1을 더해서 하면 마지막 11번째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마장 끝부터니까 D가 뜰 거고요. 그리고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1, 11번째인 것은 맨 앞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 떴죠.
그리고 인덱스의 범위는 인덱스 문자열이 가지는 범위만큼만 유효합니다. 만약 인덱스를 넘어설 경우 에러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렌을 해보면 11줄이고 출력을 해줘야겠죠? 실행해주면 11 그리고 D가 나옵니다. 이때 범위를 초과할 경우 string index out of range라는 에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12일 경우에도 index out of range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피터 랩의 경우 에러를 잘 띄워줍니다. 그래서 에러를 확인해서 어떠한 것이 내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자열 슬라이싱입니다. 인덱스가 하나의 문자만 추출했다면 슬라이싱은 부분 문자열을 추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가로를 사용해서 시작과 끝을 명시하여 부분 문자열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0부터 10일까지 하면 이때 10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의 앞까지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전체가 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0부터 1이기 때문에 앞에 글자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라고 하고 실행할 경우에는 hello까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것도 숫자를 안 넣어주면 맨 처음부터 출력해달라고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작하는 숫자와 끝 숫자에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세 번째부터 끝까지 출력해달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것도 넣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모든 것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자체에 문자열을 컨트롤하기 위한 다양한 함수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는 hello world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orld는 소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a.upper를 쳐서 실행해주면 A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hello world가 대문자 hello world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A lower를 선언해서 출력해주면 대문자가 다시 소문자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인덱스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단어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h를 검색해주면 h의 순서,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l을 검색하면 l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l을 찾을 때 여기 l이 3개 있죠? 근데 3개의 위치를 다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만약 없는 걸 찾으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bstring not found. 문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하죠. 이와 유사하게 find 함수도 있습니다. find도 인덱스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보여줍니다. 위치를 찾아주고요. 그리고 똑같은 문자를 찾을 경우엔 맨 앞에 것을 찾아줍니다. 하지만 없는 것을 찾을 때는 이렇게 음수 -1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find의 큰 차이는 인덱스는 에러가 나고 find는 없으면 음수 -1을 출력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언해 주고요. 하면 출력해 주면 아래와 같이 좌우 공간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립이라고 하고 실행해 주면 좌우 공간이 사라졌죠. 반대로 L 스트립하면 왼쪽 공간만 사라지고, 그리고 R 스트립을 하면
오른쪽 공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 자체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acou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문자열에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인지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h일 경우엔 1개죠. 그리고 a일 경우엔 아마 3개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3개, 그리고 o일 경우에는 2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place 함수입니다. hello world 문자열 내에 특정 문자를 변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여기 hello world가 있죠. 그리고 d를 x로 바꿔달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가 x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o를 b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o가 모두 b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맷은 문자열의 특정한 값을 변수로부터 초기화하여 동적으로 문자열을 생성해주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여기 템퍼레처 36도하고 probe 확률 90%가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이때 컴마로 해서 문장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집어넣을 포매팅할 곳에 중괄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넣어주고요. 뒤에 점, 닷을 해주고 format이라고 해주고 그리고 temperature probe를 넣어줍니다. 여기 temperature가 probe죠. 그리고 실행을 해주면 변수로 선언하고 실행해주면 오늘의 기온은 36도이고 비올 확률은 90%입니다로 문장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경해서 확인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같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포매팅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온도는 %D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X를 먹습니다. S를 먹습니다. 하고 %로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넣어주고 스트링을 넣어주면 아래와 같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D와 %S는 정해져 있는 경우인데요. D에는 정수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S에는 스트링이 와야 됩니다. 만약 숫자 대신 문자로 바꿔주면 실행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format a number is required not string. 그러니까 스트링을 요구하지 않고 넘버를 요구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습니다. S는 문자열, C는 문자 1개, T는 정수, F는 부동소수, 플롯이죠. 그리고 O는 8진수, X는 16진수, % 2개는 문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포매팅이 사용 가능한데요. 내 이름은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요. 포맷을 선언해주고 나이는 age살입니다 라고 포맷을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점 포맷 그리고 밖에서 name은 name, age는 age로 다시 한번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주면 아래와 같이 내 이름 손흥민입니다. 나이는 30살입니다 라고 포매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앞에 F를 써서 F, 내 이름은 name입니다. 나이는 age살입니다 라고 포매팅을 해줘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환경에 따라서 포매팅의 다양한 양식들을 사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플릿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함수는 문자를 특정한 문자 구분하여 문자를 리스트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Hello World, What a Nice Weather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A로 선언해주고 스플릿을 W를 기준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ello W에서 끊기고요. ORD가 나오고 그 다음에 W에서 끊기고 HAT a nice까지 나오고 W에서 끊기고 ETHER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빈 공간으로 해서 해줄 경우 Hello world, what a nice 이렇게 빈 공간을 기준으로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이렇게 가상의 주민등록증 번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변수로 선언해주고 이것을 앞에 번호와 뒷번호로 나눈다고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플릿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